우선 사람인자 보겠습니다. 다시는 한자겠죠. 사람인자는 사람이 다리를 팔자 모양으로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의 상형 문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홍익 한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요거 이제 글자를 파자 깨트려서 한번 봐야죠. 보면 그 뻗친 별과 파인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환웅이 땅으로 뻗치고 내려와 곰을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여 여자로 변신시킨 뒤 부부가 되어 비로소 사람을 탄생하겠다. 해서 사람인 뻗친 별 파인 불스인 사람인이고 사람이 결국 뭐가 됩니까? 나라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백성이 되죠. 사람인 그래서 백성인 그리고 이런 백성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인, 백성인, 다른 사람인.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인, 백성인, 다른 사람인을 근본자로 하는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위에는 사람인, 밑에는 많이 알고 계시죠? 장인공. 장인공은 어떻게 장인공이 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이자,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는 뭔가 많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 이자는 많다라고 배웠습니다. 뭔가 많다. 하나보다 많은 건 많은 겁니다. 많고 거기를 뭔가가 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뚫을 권, 세울 권 있다. 어디 나오냐면요. 보시면은 뚫을 권, 세울 권 있다. 1회기 보면은 한자 부수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세울 권, 뚫을 권 있다. 그래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뚫어야 되죠. 어떤 구멍을 뭐 홈을 내든지 뚫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죠. 그래서 세울 권, 뚫을 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많은 재료를 갖고서 이거를 세우고 뚫고 이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인이다 해서 이게 장인공입니다. 장인공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집은 봅시다. 장인인 목수가 지은 집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인을 시켜서 집을 짓게 되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짓겠죠? 백성이 직접 짓겠죠. 그래서 장인인 목수가 지은 집이나 일반 백성이 지은 집이나 나무는 한 가지 나무를 쓴다 해서 한 가지 동입니다. 한 가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같은 나무겠죠? 그래서 같을 동, 한 가지 동. 이 동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요 한 가지 동과 같은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의 고자, 오래된 글자다. 요 한 가지 동은 뭐냐면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일자 들어가고 입구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홍익한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일과 그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 한일은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처음 보시죠?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요. 몇 획이냐면 1, 2, 3, 4, 5 해서 봅시다. 5획을 가보겠습니다. 5획이 가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멀다. 색깔이 근데 음영이 들어갔죠? 이 멀다, 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오편이나 이런 데 없고 홍익한자에서 이용 선생님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한일자, 한 조상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같은 핏줄이다라고 해서 한 가지 동, 같을 동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멀다입니다. 멀다. 먼 옛날부터 한 조상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같은 핏줄이다라고 해서 한 가지 동, 같을 동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면은 같은 것과 다른 것 해서 이렇게 오른쪽 한 가지 동서도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핥기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홍익 한자는 글자를 파자해야 됩니다. 사람인 요건 그칠지. 이 그칠지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요. 그칠지는 윗상은 다 아시죠? 아래하는 이렇게 쓰고요. 아래하. 윗상입니다. 또는 윗상, 높을 상 두 가지 다 쓰이는데요. 높을 상으로 해석한다면은
높이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세운 건 뭡니까? 요거는 뚫을권이죠. 뚫을권, 세울권 있다라는 뜻이었죠. 뚫을권, 세울권 있다. 그러면은 그칠지는 요게 이제 이렇게 뚫을권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칠지가 됐는데요. 윗상 또는 높을상 높이 어떤 물건이라도 아주 높이 올라가면은 뚫을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치죠.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공을 확 던지면 높이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그 뚫을 수가 없고 하늘을 계속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탐사선이 뚫고 나가지만은 옛날로 생각하면 뚫을 수가 없고 어느 한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치죠. 그래서 요 글자가 그칠지입니다. 그칠지. 그 사람인과 그칠지가 사용된 겁니다. 사람이 그칠 새 없이 노력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랄기입니다. 바랄기. 바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꾀하고 기획한다 해서 바랄기, 계획할기, 꾀할기, 기획기 이렇게 네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기업 할 때 사업을 기획하기 일으키고 기획 하면 일을 계획하는 거고 기도한다 하면은 어떤 일을 기도한다 일을 꾸며내려고 꾀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바랄기, 계획할기, 꾀할기, 기획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목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기에 있어서 목표가 필요하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계획이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이번에 뭐 수학을 80점 맞고 싶다. 저번엔 뭐 70점 받았으면 목표는 이번 시험은 수학 80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하죠. 실행 또는 실천을 하죠. 실행을 하루하루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공부하고 토요일은 어떻게 공부하고 그걸 다 계획별 날짜별로 쭉 나와 놓고요. 하루하루 그냥 따박따박 실행을 하면 시험을 보고 나서 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온다면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반성입니다. 내 목표가 이제 80점인데, 이번에 뭐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하루하루 공부하니까 이렇게 80점이 나오는구나. 그럼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뭐 6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70점이나 60점이 나왔을 때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실행을 못해서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힘들게 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월, 화, 수, 목, 금을 공부한다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는 좀 계획을 비워놔야 됩니다. 뭐 오후를 비워놓든지 오전을 비워놔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계획 중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요때 못한 거를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지 그래야지 공부도 재밌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울축 보겠습니다. 언덕 엄자입니다. 언덕. 보통 언덕에다 뭐를 많이 짓냐면은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덕엄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이획 언덕엄 찾았으면 언덕엄 여기 있죠. 형광펜으로 하시는 거 알죠? 형광펜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형광펜으로 어, 형광펜으로 얘를 칠해 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언덕엄 아이고 잘못했네요. 형광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여러분들 그 언덕엄하고 요거 해주고 그다음에 집이라는 곳 있죠. 집 요거 칠해주면 됩니다. 언덕 위에 많이 집을 짓기 때문에 언덕엄 해주시면 되고 사람이 사는 집도 언젠가는 기울어진다 해서 기울측 기울어질 때는
어떻게 옆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옆측. 그래서 측행 옆으로 비켜서 길을 걷는 걸 말하고 측문 소문에 들리는 것을 측문이라고 합니다. 측문.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기울어질 측, 해 기울어질 측이 있습니다. 금방 배운 거 배웠죠. 기울측이니까 밑에 것이 근데 위에 건 해 일이죠. 그래서 해도 기울고 사람도 기울고 세상 만물은 다 기울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울어질 측 또는 해 기울어질 측이라고 씁니다. 그 위에 거랑 같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측, 해 기울어질 측.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에 관련된 걸 다 배웠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인 뻗친별과 파인불, 환웅이 땅으로 뻗쳐 내려와 고물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 해서 부부가 되어서 비로소 나온 게 뭡니까? 사람인이고 사람이 결국은 백성이고 백성은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인이 됐고요. 사람인 밑에다가 장인공 그 집을 지을 때는 장인이 지은 집이나 일반 백성이 지은 집이나 어떻다? 나무는 같다 해서 한 가지 나무다 해서 한 가지 동, 한 가지 나무는 같은 나무다 해서 같을 동. 그다음에 이제 사람인에다가 그칠지를 붙입니다. 사람이 그칠 새 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자기가 바라는 목표가 있다 해서 바랄기. 바라는 목표를 이루려면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계획기, 계획을 꿰야 되니까 꿰할기, 그다음에 기획한 데서 기획할기 이렇게 네 가지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언덕이죠. 언덕에 뭘 집니까? 집을 짓죠. 집이고 이건 사람인이죠. 사람이 사는 집도 언젠가는 기울어진다. 그래서 기울쭉. 기울어질 때 어떻게 기울어집니까? 옆으로 기울어지죠. 그 옆측. 요 이제 기울측 옆측 위에 이제 날일자, 날일은 뭡니까? 해죠. 해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도 세월이 이 일자는 그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라는 뜻이 날일은 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세월. 세월이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세월이 오래되면 다 기울어진다 해서 기울어질 즉. 그래서 해도 기울고 사람도 기울고 기우는 세상 만물은 다 어떻게 된다? 기울어진다 해서 해 기울어질 즉, 기울 즉, 기울어질 즉이라고 쓰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